그날 밤, 지은은 아버지의 손에 맞아 피를 흘리며 집을 뛰쳐나왔다. 넌 우리 집안의 치욕이야. 라는 아버지의 고함이 귓가에 맴돌았고 그녀는 서울행 버스를 타며 눈물을 삼켰다. 국경처럼 느껴지는 그 고속도로를 넘자 그녀의 삶은 완전히 뒤집혔다. 낯선 여인 민지가 그녀를 구해준 순간부터. 지은은 25살, 서울의 한 대기업에서 인턴으로 일하던 평범한 여자였다. 하지만 그녀의 비밀은 가족에게 폭로되었다. 대학 시절부터 여자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숨겨왔지만 최근 연인과의 사진이 아버지의 핸드폰에 전송된 것이다. 그 사진은 지은이 여자친구와 키스하는 장면이었다. 아버지는 분노했다. 이런 더러운 짓을 그는 지은을 때렸고 어머니는 울며 말렸다. 하지만 지은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가방 하나 들고 집을 나섰다. 버스 안에서 지은은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왜 나일까? 왜 나만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해? 그녀의 가족은 보수적인 시골 마을 출신이었다. 아버지는 전통을 중시하는 사람으로 딸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지은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려 애썼다.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하지만 그녀의 성적 지향은 그 모든 것을 무너뜨렸다. 서울에 도착한 지은은 지갑에 돈이 거의 없었다. 그녀는 친구 집에 연락했지만 모두 피했다. 미안, 지은아. 우리 부모님이 그런 변명들이 쏟아졌다. 사회의 시선이 두려웠다. 지은은 공원 벤치에 앉아 밤을 보냈다. 추위가 뼈를 애는 듯했다. 다음 날 그녀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하려 했지만 이력서 없이 불가능했다. 배가 고팠다. 그녀는 길거리에서 주저앉아 울었다. 그때 민지가 나타났다. 35살의 민지는 카페 주인으로 지은을 보며 다가왔다. 괜찮아요. 왜 이렇게 앉아 계세요? 민지의 목소리는 따뜻했다. 지은은 처음엔 경계했지만 민지의 눈빛에 끌렸다. 민지는 지은을 카페로 데려가 따뜻한 커피를 주었다. 집에서 쫓겨났어요. 민지가 물었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자신의 성적 지향, 아버지의 폭력, 사회의 차별. 민지는 조용히 듣더니 말했다. 나도 비슷한 경험을 했어? 10년 전 나도 가족에게 버림받았지. 민지는 레즈비언으로 과거의 연인을 잃고 고통받았다. 그녀는 지은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다. 여기서 지내. 일자리도 줄게. 지은은 감사했지만 불안했다. 이 사람이 정말 믿을 만한가?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며칠이 지나 지은은 민지의 카페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민지는 지은에게 요리를 가르쳐주고 삶의 조언을 해주었다. 사회는 변하고 있어? 하지만 아직 멀었지? 내가 강해야 해. 민지의 말은 지은에게 위로가 되었다. 지은은 민지의 과거를 알게 되었다. 민지는 젊었을 때 사랑하는 여자와 함께 살았지만 그 여자가 가족의 압력으로 자살했다. 그 충격으로 민지는 서울로 도망쳤고 카페를 차렸다. 지은과 민지의 관계는 점점 가까워졌다. 처음엔 어머니 같은 따뜻함이었지만 곧 로맨틱한 감정이 싹텄다. 지은은 민지의 강인함에 매료되었고 민지는 지은의 순수함에 끌렸다. 하지만 지은의 마음속엔 갈등이 있었다. 이게 옳은가? 나보다 10살 많아. 게다가 나처럼 상처받은 사람인데 사회의 시선도 두려웠다. 한국 사회에서 레즈비언 커플은 여전히 비주류였다. 한편 지은의 아버지는 딸을 찾기 시작했다. 그는 지은의 친구들에게 연락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내 딸이 이상한 길로 빠졌어. 아버지의 말은 지은의 성적 지향을 비난하는 것이었다. 지은은 그 소식을 듣고 불안해졌다. 아버지가 올까봐 무서워. 민지는 지은을 안심시켰다. 여기서 안전해. 내가 지켜줄게. 하지만 갈등은 시작이었다. 지은은 민지와의 관계를 숨기려 했지만
카페 손님 중 한 명이 그들을 의심했다. 저 두 사람, 이상하지 않아?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지은은 스트레스를 받았고 민지와 다퉜다. 이게 다 내 탓이야. 나 때문에 하지만 민지는 침착했다. 우리가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어? 지은의 일상은 민지와 함께 안정되기 시작했다. 카페에서 일하며 그녀는 새로운 삶을 배웠다. 하지만 밤이 되면 과거의 상처가 떠올랐다. 아버지의 폭력, 어머니의 침묵. 엄마는 왜 아무 말도 안 했을까? 지은은 민지에게 물었다. 민지는 대답했다. 부모님들은 때론 두려워하셔. 변화가 무서운 거지? 민지의 집은 작지만 아늑했다. 지은은 그곳에서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다. 둘은 함께 요리를 하고 영화를 봤다. 어느 밤, 민지가 지은의 손을 잡았다. 너를 사랑해. 지은은 놀랐지만 그 감정을 받아들였다. 키스하는 순간 지은의 마음은 복잡했다. 기쁨과 죄책감이 뒤섞였다. 이게 도덕적으로 옳은가? 사회가 용납할까? 다음 날, 지은은 직장에서 동료에게 들켰다. 지은아, 너 레즈비언이야. 동료의 질문에 지은은 부정했다. 하지만 소문은 퍼졌다. 회사 상사는 지은을 불러 개인 생활이 업무에 영향을 주면 안 돼, 라고 경고했다. 지은은 압력을 느꼈다. 이직해야 할까? 아니면 숨겨야 해? 민지는 지은의 고민을 알았다. 숨기지 마. 그게 더 아파. 하지만 지은은 반발했다. 넌 이해 못해. 난 아직 젊어. 미래가 있어. 다툼이 시작되었다. 민지는 과거의 트라우마를 털어놓았다. 내 연인이 죽었을 때 난 숨겼어. 그게 후회돼. 지은은 충격받았다. 민지의 눈물은 진심이었다. 한편 아버지는 서울로 왔다. 그는 지은의 회사를 찾아갔다. 내 딸 어디 있어? 상사는 지은의 주소를 알려주지 않았지만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카페 근처를 배회했다. 지은은 우연히 아버지를 봤다. 공포에 질린 그녀는 민지에게 달려갔다. 아버지가 왔어. 민지는 지은을 보호하려 했다. 대면해봐. 피하면 안 돼. 지은은 망설였다. 결국 그녀는 아버지를 만났다. 카페에서. 아버지는 화를 냈다. 집으로 돌아와. 그 더러운 생활 그만둬. 지은은 대들었다. 저는 행복해요. 아버지가 이해 못하시면 어쩔 수 없어요. 아버지는 충격받았다. 그는 민지를 노려봤다. 너 때문에 내 딸이 이렇게 됐어. 대치 상황에서 민지는 침착하게 말했다. 지은 씨는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사랑은 죄가 아니에요. 아버지는 분노하며 나갔다. 하지만 그날 밤, 그는 지은에게 전화를 걸었다. 생각해봐. 내 엄마가 아파. 지은의 마음이 흔들렸다. 어머니의 건강이 걱정됐다. 지은은 민지와의 관계를 재고했다. 아버지의 말대로라면? 가족을 버릴 수 있을까? 그녀는 민지에게 말했다. 잠시 거리를 두자. 민지는 상처받았지만 받아들였다. 내가 행복하면 돼. 지은은 혼자 숙소를 구했다. 하지만 외로움은 컸다. 사회적 압력은 더 세졌다. 지은의 친구 한 명이 너 때문에 우리 모임에서 쫓겨날 뻔했어. 라고 말했다. 지은은 배신감을 느꼈다. 친구조차 나를 버리다니. 그녀는 우울증에 빠졌다. 민지는 멀리서 지켜봤다. 지은아, 힘들면 돌아와. 고조되는 긴장 속에서 지은은 중요한 결정을 내린다. 그녀는 어머니를 만나러 시골로 간다. 어머니는 지은을 안아주며 울었다. 미안해, 딸아. 아버지가 너무 하지만 어머니도 지은의 선택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결혼해서 아이 낳아. 그게 정상적이야. 지은은 실망했다. 그녀는 서울로 돌아오며 생각했다. 가족이 나를 이해할 수 없을까? 민지의 집으로 가는 길, 그녀의 마음은 결정됐다.
지은은 민지의 문을 두드렸다. 미안해. 내가 옳았어. 둘은 화해했다. 관계는 더 깊어졌다. 하지만 아버지의 그림자는 여전했다. 그는 지은의 회사에 연락해 내 딸을 해고해 라고 협박했다. 상사는 지은을 불렀다. 미안하지만 내가 나가야 할 것 같아. 실직한 지은은 절망했다. 이제 어떻게 해? 민지는 지은을 안심시켰다. 카페에서 함께 일하자. 내가 도와줄게. 지은은 받아들였지만 자존심이 상했다. 민지에게 의존하는 게 싫어 그녀는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력서에 레즈비언 소문이 따라다녔다. 면접에서 개인 생활에 문제 없나? 라는 질문이 나왔다. 사회적 정견이 지은을 괴롭혔다. 뉴스에서 동성애 반대 시위가 보도됐다. 한국은 전통 사회야. 그런 건 서구 문화지. 지은은 분노했다. 왜 우리의 사랑이 잘못된 거지? 민지와 함께 LGBT 커뮤니티 모임에 갔다. 그곳에서 비슷한 사람들을 만났다. 너희처럼 강한 커플 보기 좋아 하지만 모임 후 반대자들이 공격했다. 더러운 년들, 돌이 날아왔다. 지은은 다쳤고 민지는 그녀를 보호했다. 병원에서 지은은 울었다. 왜 이렇게 힘들어? 민지는 대답했다. 변화는 고통을 동반해. 하지만 포기하지 마. 이 사건은 지은의 각성을 불러왔다. 그녀는 블로그에 자신의 이야기를 썼다. 나는 레즈비언이다. 그리고 행복하다. 블로그는 화제가 됐다. 지지자들도 있었지만 비난도 쏟아졌다. 가족을 배신한 년 아버지는 그 글을 보고 분노했다. 그는 민지의 카페를 찾아왔다. 내 딸을 돌려줘. 민지는 맞섰다. 지은 씨는 어른이에요.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어요. 아버지는 물건을 부수며 소란을 피웠다. 경찰이 왔다. 경찰서에서 아버지는 내 딸이 납치됐어 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은이 나타난 아니에요. 제가 선택한 거예요 라고 말했다. 아버지는 충격받아 쓰러졌다. 병원으로 실려간 아버지를 보며 지은은 죄책감을 느꼈다. 내 탓인가? 어머니가 왔다. 아버지가 심장병이 악화됐어. 지은은 갈등했다. 가족을 위해 민지를 포기할까? 민지는 지은에게 말했다. 내 선택을 존중할게. 하지만 사랑은 희생이 아니야. 이 지은은 밤새 고민했다. 다음 날 그녀는 아버지를 방문했다. 아버지, 저를 인정해주세요. 아버지는 약해진 목소리로 말했다. 난 이해 못해. 하지만 내가 행복하다면 그것은 작은 변화였다. 하지만 지은은 희망을 봤다. 그러나 배신이 기다렸다. 지은의 옛 친구가 블로그를 이용해 소문을 퍼뜨렸다. 지은은 민지 때문에 가족을 버렸어. 이 카페 매출이 떨어졌다. 민지는 스트레스를 받았다. 이제 그만할까? 지은은 반대했다. 함께 이겨내자. 고조되는 드라마 속에서 지은은 도덕적 딜레마에 빠진다. 사랑과 가족, 어느 쪽을 선택할까? 카페는 위기에 처했다. 손님들이 줄고 반대자들이 항의했다. 동성애 홍보하는 곳, 민지는 지은에게 내가 떠나면 나아질지도 몰라라고 말했다. 지은은 화가 났다.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가 왜 포기해? 다툼은 격렬해졌다. 민지의 과거 트라우마가 드러났다. 내 연인이 죽은 건 이런 압력 때문이었어. 너까지 잃고 싶지 않아. 지은은 충격받았다. 그녀는 민지의 고통을 이해했다. 미안해. 나 때문에 둘은 화해했지만 관계에 균열이 생겼다. 지은은 새로운 직장을 구했다. LGBT 친화적인 회사였다. 여기선 괜찮아. 하지만 출근길에 아버지의 전화를 받았다. 집으로 와의 어머니가 아파. 어머니는 암 진단을 받았다. 지은은 시골로 달려갔다. 어머니는 내가 걱정돼. 정상적으로 사랑을 하고 말했다. 지은은 울었다. 엄마, 저는 정상적이에요. 사랑하는 거예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사회가 안 받아줘. 지은은 서울로 돌아오며 고민했다. 어머니를 위해 연기를 할까 민지에게 털어놓았다. 민지는 가족은 중요해. 하지만 내 자신을 속이지 마. 지은은 선택의 기로에 섰다. 한편 아버지는 변화했다. 병원에서 그는 LGBT 다큐멘터리를 봤다. 아마 내가 틀렸을지도. 그는 지은에게 편지를 보냈다. 생각해봤어. 내가 행복하면 돼. 지은은 감동받았다. 하지만 사회의 압력은 여전했다. 회사에서 동료가 너 때문에 이미지 나빠라고 말했다. 지은은 반발했다. 그녀는 미팅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했다. 저는 레즈비언입니다. 그게 제 업무에 무슨 상관인가요? 상사는 지지했다. 하지만 일부 동료들은 등을 돌렸다. 배신감이 컸다. 민지의 카페는 회복되기 시작했다. LGBT 커뮤니티의 지지로 손님이 늘었다. 하지만 새로운 위기가 왔다. 민지의 옛 연인의 가족이 나타났다. 너 때문에 우리 딸이 죽었어. 그들은 소송을 걸었다. 민지는 충격받았다. 과거가 따라오네. 지은은 민지를 지지했다. 함께 싸우자. 법정에서 민지는 증언했다. 사랑은 죄가 아니에요. 사회가 우리를 죽인 거예요. 재판은 길어졌다. 지은의 가족도 연루됐다. 아버지는 증인으로 나서 내 딸을 이해하려 해요. 라고 말했다. 그것은 큰 변화였다. 하지만 재판 중 지은은 임신 사실을 알게 됐다. 아니, 그건 아니야. 스토리 맞춰. 대신 지은은 건강 문제가 생겼다.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그녀는 이원했다. 민지는 곁을 지켰다. 내가 없으면 안 돼. 회복하며 지은은 깨달았다. 사랑은 희생이지만 포기할 수 없어. 그녀는 가족과 화해를 시도했다. 어머니의 병실에서 엄마, 민지 만나봐. 어머니는 처음엔 거부했지만 민지의 따뜻함에 마음이 열렸다. 고조되는 긴장 속 결말로 향한다. 재판은 민지의 승리로 끝났다. 판사는 성적 지향은 개인의 권리이라고 판결했다. 민지는 자유로워졌다. 지은과 민지는 더 강해졌다. 하지만 지은의 가족 문제는 여전했다. 아버지는 노력했지만 완전한 수용은 아니었다. 시간이 필요해. 지은은 어머니의 치료를 도왔다. 어머니는 민지를 만나 고마워. 내 딸을 지켜줘서 라고 말했다. 그것은 감동적인 순간이었다. 하지만 사회의 시선은 변하지 않았다. 지은은 직장에서 승진했지만 여전히 차별을 느꼈다. 어느 날 지은은 민지에게 프러포즈했다. 함께 살자. 민지는 받아들였다. 둘은 작은 결혼식을 올렸다. 친구들과 커뮤니티가 축하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오지 않았다. 아직 준비 안 됐어. 지은은 실망했지만 이해했다. 시간이 지나 지은의 삶은 안정됐다. 그녀는 책을 썼다. 버림받은 딸의 이야기, 책은 베스트셀러가 됐다. 사회적 논쟁을 일으켰다. 동성애는 가족을 파괴하나 지은은 인터뷰에서 아니요. 사랑은 가족을 강하게 해요. 라고 말했다. 하지만 마지막 갈등이 왔다. 아버지가 병이 악화됐다. 임종 직전 그는 지은을 불렀다. 미안해. 내가 옳았어. 지은은 울며 안아줬다. 고마워요. 아버지의 죽음은 지은에게 큰 충격이었다. 그녀는 민지에게 기대며 회복했다. 어머니는 지은의 곁으로 왔다. 이제 내가 가족이야. 민지와 함께 사는 삶이 시작됐다. 지은은 깨달았다. 희생과 선택의 대가로 얻은 자유. 이야기의 끝에서 지은은 거울을 보며 생각한다. 이 모든 게 옳았을까? 사랑을 위해 가족을 희생하는 것이 과연 옳은 선택인가?